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해가 바뀌어 33살,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3년 전 회사에서 처음 만나서 사내 커플로 1년여의 연애를 한 끝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가 성비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만나는 커플들은 적다 보니 저희 부부가 커플에서 부부로까지 발전한 1호 커플로 유명 인사가 됐는데요. 현재도 남편과 저 둘 다 여전히 같은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사건은 또다시 급격히 심해진 코로나로 인해 시작됐어요. 회사에서 다시 재택근무를 지시했거든요. 인원에 따라서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시행했었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진 탓에 저번처럼 아예 저희 부서는 전체가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 부서도 전체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현장으로 나가는 파트이다 보니 남편을 포함한 몇몇은 재택근무에서 제외되게 됐고 저만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바로 당일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남편에게 제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걸 듣고 연락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인 즉슨 재택근무하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니까 이제 100일 남짓된 아기가 있는 시누이 집에 가서 같이 애 좀 봐주면서 일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유였죠. 시누이 남편이 몇 주 동안 출장을 가서 혼자 육아를 해야 한다나요? 결혼하기 전에는 일하느라 힘들다. 결혼 후에는 집안일이 힘들다. 아기 낳고는 아기 때문에 힘들다. 평소 힘들다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시누이였기에 사실 전 선뜻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아시죠? 힘들다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힘들고 전 개인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과는 아주 상극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택근무 하는데 왜 시누이 집에 가서 애를 봐줘야 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평소에 일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라고 저도 모르게 나온 말에 시어머니는 넌 애가 없어서 얼마나 애 보는 게 힘든지 몰라. 그나저나 언제 애 가지려고 그러니? 하시며 늘 시댁이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인 아기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어요. 신혼을 더 오래 즐기고 싶고 아직 제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지금은 전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랑도 이미 얘기가 다 되었고 남편과도 뜻이 통해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시댁을 갈 때마다 그리고 시누이가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시어머니의 저런 말씀은 더 심해지셨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몇 번 따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남편 없을 때나 통화하실 땐 기본적으로 하는 레퍼토리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는 게 맞는 터라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오더라고요.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딱 한 번만 부탁한다는 시어머니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 딱 한 번이다라는 생각으로 시누이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시누이는 얼씨구나 이때다 하면서 은근슬쩍 아기를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아기도 없는 제가 어떻게 육아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한텐 13살 나이 차이가 나는 늦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살핀 경험이 있어서 육아가 아주 어렵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제 아기도 아니고 제 피부치도 아닐 뿐더러 평소에 시누이에 대한 좋은 생각이 없었기에 그녀가 괘씸했습니다. 예쁜 아기는 물론 잘못이 없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괘씸하더라고요. 언니, 아기 너무 이쁘죠? 언니가 목욕 한번 시켜볼래요? 속내가 뻔히 드러나는데 본인이 해야 하는 일도 저한테 다 떠맡기고는 아기 목욕시키고 나와보니까 안방에서 코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제 집도 아니다 보니 아기 용품이 어디에 있는지도 자세히 몰라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는데 자다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하는 거 보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 딱 하루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눈 딱 감고 목욕시키고 로션 발라주고 옷 갈아입히고 분유 타서 먹이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정이는 좀 쉬고 있니? 네, 지금 자는 것 같아요. 아휴, 아기 돌보느라 요즘 얼마나 잠을 못 잤겠어. 간 김에 네가 간단한 집안일도 좀 다 해주고 그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육아도 모자라서 저보고 집안일까지 하라뇨. 심지어 게으른 시누이는 집안일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이 집구석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다 내버리고 집에 오고 싶었는데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시누이 뱃속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 아기는 참 순하고 예뻤습니다. 이런 착하고 예쁜 아기가 청결하지 못한 공간에서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아기 방에 눕혀놓고 밀린 아기 옷과 손수건 빨래부터 시작하려는데 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집안일 어디까지 했니? 그 후로도 마치 도장 깨기처럼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을 시작하고 끝낼 때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누이는 아기가 걱정되지도 않는지 쿨쿨 잠만 잘 잤고요. 전 졸지에 육아에 집안일에 그리고 일하려고 챙겨온 노트북으로 틈틈이 회사에 밀린 일까지 쓰리 콤보로 참 체력이 고갈돼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 버티자. 다시는 내 이짓거리 안 하리라 생각하고 청소까지 끝내고 나니 저녁쯤 시누이가 일어났어요. 어머 언니 미안해요. 내가 깜빡 잠이 들었네. 잠깐 존다는 게 이렇게 많이 자버렸네. 차라리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죠. 그래 오늘 딱 하루니까 괜찮아 하면서 애써 웃어 보였는데 더 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오니까 정말 삭신이 쑤신다고 하죠.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 육아에 밀린 집안일에. 그때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은지야, 오늘 정말 잘해줬다며? 고맙다. 혹시 며칠만 좀 더 부탁할 수 없을까? 내가 이번 기회에 그동안 밀린 일들 좀 처리하려고 그래. 은행도 다녀와야 되고, 동사무소랑 꽃집이랑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며칠이라뇨? 아니, 한 번은 그렇다 쳐도 저에게 돈을 주실 것도 아니면서 며칠이라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놀고 있지 않고 엄연히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중이었습니다. 단칼에 거절할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생각해 본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 편하다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소중한 딸인데 제가 남의 딸을 위해 그것도 시댁에서 그러고 있는 현실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정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다정함으로 1등인 딸바보세요. 아빠랑 제 사이에 비밀도 없는 정말 친구 같은 사이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샤워하면 제 머리도 드라이기로 손수 말려주시는 아버지시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괜히 시집간 딸이 이러고 있으면 속상해 하실까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치를 채셔서 속사정을 말씀드리게 됐어요. 여보세요? 하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딸, 아니, 무슨 일 있어? 하시는데 숨겨보려 해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며칠을 더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뺀 거 내가 복수해줘야겠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되물었지만 아버지는 웃으시며 얼른 쉬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글쎄 다음날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직접 오신 거 있죠? 집이 전주인데 얼마나 일찍 출발을 하신 건지 이른 아침에 서울인 저희 집에 도착하셨더라고요. 마침 남편은 어제부터 오늘 저녁까지 외근이라서 집에 없었고 저 혼자 힘든 몸으로 자고 일어나 다시 시누이 집을 가야 할 생각에 한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아빠가 시누이 집으로 아빠랑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누이네 집에 아빠랑 같이 가게 될 거란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가서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더더군다나 싫어서 한사코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대쪽 같으셨습니다. 아빠만 믿어봐. 그땐 아빠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죠. 그렇게 결국 전 아빠와 함께 시누이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주던 시누이 저희 아버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랐겠죠. 저도 아침에 아버지를 보고 놀랐거든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에 오신 아버지는 아돈처녀 오랜만이네요 하시면서 시누이를 반기셨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법이라고 시누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인사를 하더라고요. 시누이 집에 가자마자 집을 쓱 훑어보시는 친정아버지.
아유, 아기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요, 사돈댁. 그리고 아기를 받아 드시더니 팔을 걷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뻐서 아기를 안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육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누이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육아할 때는 방에 들어가서 편히 자더니 부엌과 거실을 오고 가며 아버지를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아버지까지 시누이 아기를 본다뇨.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해서 다른 방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말씀드렸어요. 아빠, 그냥 편히 계시다 가시지. 무슨 육아까지 하려고 하세요. 딸, 그 말 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고 방을 나가시더니 계속 육아를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사돈이 오셨다는데 네가 말씀드렸니? 그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으셨는지 시누이에게 전해 듣고는 저한테 연락하셨더라고요. 본인이 남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어머니시거든요. 물론 전 제외하고요. 동시에 전 아버지한테 꼰지른 마마걸이 되었지만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 맞으니까요. 아무튼 돌려 말씀드리고 전화를 겨우 끊고 거실에 나가보니 아버지가 점심을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집에서도 엄마랑 집안일도 같이 하시는 터라 집안일은 물론이고 두 분이서 식당을 오래 하셨던 경험으로 음식 솜씨도 좋으시거든요. 지금은 제가 힘든 거 하지 마시라고 말리기도 했고 두 분도 노후에는 좀 쉬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쉬고 계세요. 워낙 제가 어릴 때부터 일평생을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만 하셨던 두 분. 그래도 그런 노력 끝에 체인도 내시고 요식업에서 자리도 잡으시면서 자금적으로는 여유가 생기셨지만 여기저기 몸 성하신 날이 없으셨거든요. 집에선 이렇게 가정적인 아버지이시더라도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점심을 차리고 계시는 게 화가 났어요. 시누이도 아버지가 손수 점심 식사를 차리시기 시작하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아버지가 사돈댁 식사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다시 방으로 왔습니다.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 이런 밥 차리는 것만 30년 넘게 했다. 밥 차리는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손님이라고 생각해.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해야 사돈댁도 보고 느끼는 게 있지 않겠니? 아빠, 우리 딸 복수는 이 아버지가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냥 잠자코 따라와. 거실에 나가보니 아기를 안고 서 있는 시누이가 보였어요. 애는 내가 볼 테니까 편하게 식사해요. 아기를 건네 안으시며 시누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가는 아버지. 시누이도 계속 눈치를 보더니 못 이기는 척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고요. 잘 먹겠습니다. 시누이의 말에 어서 먹으라는 아버지. 애기 때문에 고생이 많죠? 네? 네네. 아휴, 우리 딸도 이만한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참 빨라요. 그쵸? 아버지의 말에 시누이는 더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전 코끝이 찡해졌죠. 아버지가 하고 계신 복수가 얼마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복수인지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아버지가 또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우리 딸, 내가 얼마나 널 곱게 키웠는데 남의 집에서 설거지를 왜 해? 아버지는 맨날 하던 거니까 괜찮아. 아무리 복수지만 그래도 설거지까지는 부탁드릴 수 없어서 말렸지만 아버지의 고집도 대단하셨습니다. 시누이도 애를 안고는 거실과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저보고 설거지를 하라는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시누이가 더 미워져서 일부러 피하고 못 본 척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설거지를 끝내시더니 시누이 빨래까지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가 이번엔 더 당황해서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버지도 밀리시지 않고 결국 빨래까지 다 하셨습니다. 아기 옷을 손수 다 손빨래까지 해주신 아버지.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금방 또 저녁이 됐어요. 집에 가려는데 아버지가 시누이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 내일도 아예 하는 거죠? 내일 또 봐요, 사돈댁. 그때 시누이 표정은 정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니 웃음이 나네요.
그러고 저희 집에 가니 남편이 아버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가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네, 내가 유일하게 팬인 내 연예인이 누군지 알지? 내 딸이야. 저한테 늦게 자초지종 얘기를 들었던 남편은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연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도 사과했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늘 제 편이었던 남편이었는데 이번엔 불가피하게 이 상황을 모르고 있기도 했고요. 남편은 착한 사람인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나쁜 감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 말하겠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절하셨어요. 뿌리는 뽑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예. 아버지 언제 내려가시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왠지 시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처음으로 통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당장 내일 또 시누이 집으로 가겠다는 아버지를 말리면서도 처음 보는 시누이 표정이 생각나서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고생스러우신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제 손을 붙잡고 시누이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이는 시누이가 아니라 시어머님이셨어요. 미리 시누이 집에 와서 계시다가 문을 열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보고 당황하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웃으시면서 사람 좋게 인사를 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신 아버지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깨끗하네요. 아유, 내가 고생해서 지은 보람이 있네 그래. 하시면서 넉살 좋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돈 때 나물은 빨리빨리 먹어야 안 상해요. 어제 보니까 냉장고 청소도 한번 하셔야겠어. 하시면서 또 웃으셨어요. 본인이 집안일을 하셨다는 걸 넌지시 말씀하시며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하셨던 거죠. 전 봤습니다. 불타는 고구마처럼 달아오르는 시누이 표정과 딸 눈치를 보시던 시어머니의 표정을요. 자식 앞에서 부모는 다 똑같은 걸까요? 저한텐 호랑이 같으시던 시어머니도 딸 앞에서는 아니더라고요. 시누이가 워낙 한성깔하거든요. 이번 일로 잔뜩 성이 났는지 아기를 달래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시어머니에게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보는 사람이 민망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도 눈치를 채시고는 아기를 건네 안아서 달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괜찮다고 얼른 아기를 다시 데려가시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가 포대기를 두르고 아기를 업으셨죠. 그렇게 한참을 아기를 달래시던 시어머니. 아버지가 점심 식사를 차리시려고 하자 또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째려봤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결국 점심 식사도 어머니가 준비하기 시작하셨죠. 시댁에 가서도 제가 있으면 식사 준비를 저에게 미루시거나 조금 돕다가 바로 들어가 버리시던 어머님이셨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도 가만히 있기는 그래서 숟가락이라도 놓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딸이 일하느라 요즘 힘들어서 살이 쪽 빠졌어요. 그쵸, 사돈? 네? 네. 그럼요. 힘들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니까요. 말이 재택근무지.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순간 아무 말씀이 없으신 시어머니. 아버지는 다시 허허 웃으시며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아기가 울면 아버지는 일어서서 아이를 보려고 하셨어요. 그걸 보고는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돈,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시면서 대신 가서 하시고 결국 애 보느라 거의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셨죠. 대신에 시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맛있게 밥을 잘 먹더라고요. 시댁은 예전부터 딸이 귀했던 집안이라 딸로 태어난 시누이를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우셨다는 시부모님이세요. 그 덕에 저희 시누이는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대요. 저희 남편도 시누이 보고 정말 공주처럼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형편이 넉넉하기도 했고 시부모님께서 완전 끼고 키우시기도 해서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땐 시누이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것도 시어머님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 것도 시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거나 처음엔 아버지의 의도가 어떤 건지 몰랐고 그저 시누이 집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시려는 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런 아버지의 의도가 시어머니께 정말 제대로 먹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 사이에 눈치를 주던 시누이는 이제 슬슬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는 언제 내려가세요? 하면서 운을 떼더니 이젠 저희 부녀가 빨리 집으로 갔으면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유, 우리 딸이 며칠을 여기서 더 고생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전주를 갑니까? 하시고는 또 허허 사람 좋게 웃으셨어요. 옆에 있는데 푹 하고 웃음이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네요. 그러니 시누이는 당황해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재빨리 그러더라고요. 엄마, 언니 대신 이젠 엄마가 나 도와주면 되잖아. 그치? 뭐? 정말 찐으로 당황하신 어머니셨지만 시누이는 굴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우리 집 오면 되잖아. 언니 대신해서. 그럼 나 혼자 다 해? 남편도 없는데? 시누이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시어머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제가 대체 어떻게 육아와 집안일, 그리고 회사 일까지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셔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애초부터 본인 딸이니 어머니 본인이 와서 도와주시면 되는 일을 왜 저를 시키신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머니는 본인이 판 구멍에 본인이 들어가셨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성격이 아니세요. 말이 되게 많거나 막 능청스러운 성격도 아니시고요. 사람이 좋으신 건 맞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복수를 하려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아니세요. 오히려 사람은 마음이나 말을 좋게 써야 본인에게도 좋게 돌아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음식 장사를 하면서도 본인의 소신이 뚜렷하게 있으신 분이라 음식에는 절대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셨지만 딸인 제가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시니 상심이 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처음 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 앞에선 어쩔 수 없는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을 느꼈고요. 시누이는 그 뒤로도 저희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시거나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줬어요. 다른 방에서 아기를 보다가도 시어머니를 불렀고 아기가 울어도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느새 시어머니는 제가 봤던 여유롭고 고고한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시고 그저 바쁜 보통의 할머니가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의 기지로 하루가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기를 안고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아기 얼굴에 홍반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울긋불긋하게 얼굴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어디가 아픈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전 바로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병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다독이며 내려오셨고요.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데 시누이도 초보 엄마고 아기에게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자식들을 키우셨지만 막상 손주가 아프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만 차분하게 계속 두 분을 위로하셨죠. 저도 어릴 때 후두나 뭐 큰일인 줄 알았는데 단순한 알레르기였다. 별거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신속하게 응급실로 바로 갔는데 다행히 열이 높은 게 아닌 미열도 안 되는 열이라서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는 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그냥 단순 알레르기였습니다. 건조한 환경이나 로션이나 이불 등에서도 아기의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진드기 때문에도 알레르기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피부가 아기 중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편에 속하는 피부라고요. 열이 높았던 건 일시적인 거라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밉기는 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저도 필사적으로 막 달리게 되더라고요. 아기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괜히 어른들 싸움에 아기가 피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달리는 시누이와 그 옆에서 달려오시는 시어머님을 보면서도 괜히 마음도 이상했고요. 그렇게 다시 아기를 안고 시누이의 집으로 향하는데 긴장이 풀리니까 진이 빠지더라고요. 운전대를 겨우 잡고 출발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이미 지쳐 있었고요. 그렇게 정적이 흐르던 중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돈, 죄송해요. 사실 본인도 느끼셨던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서운했던 마음들이 사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아무 말씀은 드리지 않았죠. 아버지가 대신 말씀하셨어요. 사돈, 어느 부모든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내 자식은 모두 금쪽 같기 마련입니다. 우리 딸도 저에겐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뼈가 느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아빠 말에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에겐 제가 시누이 품 안에 아기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매일 이른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면서도 저한테 짜증 한 번 내지 않았던 아버지셨고 항상 사랑하는 우리 딸이라고 표현해 주시던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던 날 누구보다도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입장하시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결혼식 내내 누구보다도 많이 우셨던 저희 아버지. 전 그날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장녀라서 마음껏 챙겨주지 못했다며 술 드시고 오시면 항상 제 손을 잡고 꼭 안아주시던 아버지. 그때의 설레움은 다 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쁜 냄새라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냄새라서 기억이 나요. 성인이 되어서도 혹여나 밥이라도 굶을까 항상 끼니 걱정부터 하셨던 분.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시누이 역시 울더군요. 한없이 얄밉기만 한 두 사람의 그런 모습도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후로 말 없이 창밖만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누이 집에 모녀를 내려드리고 아빠와 함께 저희 집으로 향하는 길. 그때 그 시간은 아마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던 노래를 틀어드리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아빠는 영원한 우리 딸 팬이야. 언제나 제 팬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정말로 제 1호 팬이셨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던 아버지는 본인의 체면이나 힘듦은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저 딸인 제가 우선이셨던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할까요? 저희 아버지처럼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처럼 말이죠. 그분들을 보며 새삼 나 역시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아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기분은. 내 아기에게 제가 아빠에게 받은 사랑들을 줄 수 있다면, 그런 행운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 나도 신우이처럼 얼른 아기 낳을까? 손주 보고 싶어요? 아빠는 손주보다 우리 딸이 더 귀해. 아이 힘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라는 아버지의 말씀. 제 주변에는 늘 왜 아기가 없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제가 더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왜 아기를 안 가지냐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희 아버지는 저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저만 괜찮으면 다 괜찮으신 아버지셨죠. 그렇게 아빠가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다음에 저희 집에 육아 도와주는 거 말고 그냥 놀러 와요.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요? 오늘 고마웠어요. 고맙다는 말도 할 줄 아는 시누이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저희 아버지의 복수 소동으로 처음 보는 광경도 처음 듣는 말도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전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시누이를 만나러 놀러 갔고, 시누이는 여전히 까칠했지만 뭐 사람은 쉽게 변하진 않는 법이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저한테 막 육아를 떠넘기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가끔 시누이 집에 가면 아기는 제가 종종 봐줘요. 물론 제 의지로요. 천사 같은 아기도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후로는 아픈 것도 없고 환경을 많이 개선하니 홍반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참 다행이죠? 시어머니도 그 후로는 저한테 아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전보단 줄었어요. 여전히 그래도 간간히 뭐 잔소리를 하시긴 하지만요. 저희 아버지도 변함없이 딸 바보이시며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는 제 근황을 여쭤보십니다. 시댁 근황도 항상 여쭤보시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시누이 집에 간다고 말씀드리는 날이면 특히 더 자주 전화하시네요. 아버지 덕분에 육아 지옥에 빠질 뻔했지만 겨우 벗어날 수 있었던 그날. 아버지의 짜릿한 복수전. 이 자리를 빌어서 아버지께 다시 한 번 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빠, 저도 아버지 1호 팬이에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팬 해주세요. 사랑합니다.